저는 이복순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티는 삶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키웠냐고요? 장사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갔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산 세월이 50년입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망가졌죠. 하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팼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했어요. 화장을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은행 가는데 뭐 화장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어요. 며느리 윤정이가 사준 코트도 있었고 명절 때 입으려고 장만한 한복도 있었죠. 백화점에서 산 정장도 한 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옷들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외투를 집었습니다. 이 외투를 산 게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도 싼 거 샀는데 이렇게 오래 가네요.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보였고 단추도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입기 편했어요. 몸에 딱 맞았죠. 외투를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관절염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거부했죠. 수술하면 누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통장 정리나 하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복순 언니, 슈퍼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그냥 은행 좀 다녀오려고.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그럽니다. 세탁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복순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네요. 에이, 뭐 할 일이 있어서요.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 터줏대감인데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터줏대감입니까? 그래도 웃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반갑게 대해주는 게 좋았어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기 살았죠. 그러니 다들 저를 아는 겁니다.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복순이 아니가. 네, 할아버지. 어디 가는 길이가. 은행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조심히 갔다 오게.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여름이었거든요.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날씨는 무척 더웠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으며 걸었어요. 은행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죠. 3층짜리 건물에 유리창이 번쩍거렸어요. 에어컨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은행 앞에 섰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양쪽으로 갈라졌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시원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밖이 너무 더웠거든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큰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죠. 번호표를 뽑으러 갔습니다. 입구 옆에 기계가 있었어요. 요즘은 다 이런 기계로 번호표를 뽑더군요. 예전에는 직접 종이로 된 번호표를 나눠줬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봤죠. 여러 가지 버튼이 있었어요. 예금, 대출, 상담, 환전.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봤죠. 손가락으로 예금이라고 적힌 부분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선택지가 나왔죠. 입금, 출금, 조회, 기타. 저는 조회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제대로 안 눌러지더군요. 다시 눌렀어요. 이번에는 엉뚱한 게 눌렸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죠. 아니, 이게 아닌데. 뒤로 가기 버튼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한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후. 누군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는 소리였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서 있었어요. 26쯤 돼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기계를 조작했어요. 딱딱딱. 빠르게 버튼을 눌렀죠. 그러더니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번호표를 뽑아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말고 저쪽 창구 가세요. 저쪽이요. 네, 저기 구석 쪽이요. 오래 걸리니까. 직원이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은행 한 구석에 있는 창구였어요. 다른 창구들과 떨어져 있었죠. 거기는 노인들이 주로 쓰는 창구였습니다. 아,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오래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번호표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죠.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은행에 와서 번호표를 뽑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표정, 그 말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기석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정장을 입은 여자, 캐주얼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 모두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늙은 여자, 머리도 제대로 안 빗은 할머니. 그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 왜 화장이라도 하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옷이 뭐가 중요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번호가 불렸어요.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일어서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잔액 좀 확인하려고요. 통장 있으세요? 네.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통장을 찾았어요. 오래된 통장이었죠. 표지가 낡아서 해졌습니다. 통장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을 봤어요.
직원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말고 저쪽 창구로 가시면 안 될까요? 예. 저쪽이 어르신 전용 창구라서 더 편하실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근데 저쪽이 시간도 더 여유롭게 해드리고요. 저는 그냥 잔액만 확인하면 돼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죠.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됐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돌려줬어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봤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빨리 좀 해주세요. 저도 시간 없단 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직원을 향한 거였죠.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직원이 남자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 하셨으면 일어나 주세요. 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고 창구를 떠났어요.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죠.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죠.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냥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까 올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또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복순 언니, 벌써 다녀오세요.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어요. 아주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죠.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 취급을 하는구나. 직원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가난한 할머니. 은행에 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며느리 윤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은행 다녀오셨죠? 일 잘 보셨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다시 나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착한 며느리였죠. 결혼하고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정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죠.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줬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직원들의 태도, 뒤에 있던 손님의 말, 그 모든 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들어줬죠. 제가 다 말하고 나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확인한 게 잘못인가요? 그게 무슨 죄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화가 난 거였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어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죠. 직원의 차가운 눈빛, 뒤에 있던 손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깼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죠. 몸이 무거웠어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젯밤 운 탓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였죠. 반찬을 꺼내 상에 놓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방에서 소리 들렸어요. 뒤척이시는 소리. 미안해요. 뭘 미안해 하세요? 어머니가 편찮으신 게 당연하죠.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들 이상민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회사 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냥 숟가락만 이리저리 놀렸어요.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밥 안 드세요? 응, 별로 안 땡기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정희가 이상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은행에서 기분 나쁜 일 당하셨대. 은행에서요? 네. 무슨 일인데요? 정희가 어제 제가 한 얘기를 이상민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다시 듣는 것도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민은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보, 그게 다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상하셨겠어요. 이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상민은 제 외아들이었어요.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었죠. 어릴 때는 착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죠. 대학도 좋은 데 갔습니다. 취직도 잘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였죠. 조금씩 저한테 무심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죠. 그래서 혼자 살려고 했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말렸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안 된다고 같이 살자고 했죠. 이상민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한테 무심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상민이 일어섰어요. 그럼 전 출근할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왜요? 어머니 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은행 그 일 말이에요. 아, 그거요.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그냥 잊으세요. 뭐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일로 마음 상하면 손해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죠. 이상민은 계속 말했어요. 은행 직원들도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괜히 은행이랑 싸우면 더 창피만 당해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이상민의 말에 정희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어머니가 모욕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라고요. 아니, 모욕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직원들이 좀 불친절했던 거지. 불친절이요. 그게 불친절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거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전 늦었으니까 먼저 갈게요. 이상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남편이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상하셨는데. 아들도 바쁘니까 그러는 거지. 변명하지 마세요. 바빠도 그렇지. 어머니 일을 그렇게 쉽게 넘기면 어떡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우는 거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내가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참으셔야 해요? 정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은행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같이 가서 항의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혼자 보내면 또 그런 일 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같이 가자. 네, 어머니. 정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시 은행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어요. 또 모욕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옷을 입었죠. 화장도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그럼 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까지 함께 걸었어요. 정희가 제 팔을 잡아줬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뽑아줬어요. 대기석에 앉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일어섰습니다. 정희도 함께 일어났죠.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이틀 전에 저를 무시했던 직원이었죠. 직원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또 오셨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런 계좌는 잔고도 없을 텐데 뭘 확인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잔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잔고도 없을 거라고 하셨죠. 아, 그게요. 보통 이런 오래된 계좌는 잔고가 별로 없어서요. 그걸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대충 보면 알잖아요. 직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수군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죽거리며 웃는 사람도 있었죠.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어떤 돈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죠.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노려봤어요. 사과하세요. 네.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요. 무슨 사과를 해요?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 안 했다고요. 손님을 모욕했잖아요. 모욕은 무슨,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요. 직원은 뻔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더욱 화가 났죠. 책임자 불러주세요. 네. 여기 책임자요.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있어요.
당신 같은 직원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더 쳐다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그 소리들이 전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들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과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과장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틀 전 일부터 오늘 일까지 전부 말했죠. 과장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했네요.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네, 직원이 좀 불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불친절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손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과장의 태도도 성의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정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요. 응. 우리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어머니, 정희가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욕스러웠어요. 분했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계속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화가 나요. 나도 그래.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해요. 정희의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며느리였죠. 정희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정희도 울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상민이 들어왔어요.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죠. 저희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은행에서 모욕당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직원이 어머니 계좌에 잔고도 없을 거라고 했대요. 아, 이상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잊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은행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확인한 게 죄예요. 그게 아니라 괜히 은행이랑 싸우면 더 창피만 당한다니까요. 창피요. 어머니가 창피를 당하시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은행이랑 싸워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항의는 해야죠. 두 사람은 계속 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제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거죠.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요. 어머니, 정희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그만하라니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상민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기껏해야 2~3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냥 대충 빗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어요.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도 차렸고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란을 뒤집다가 깨뜨렸어요. 노른자가 터졌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시 해야 했어요. 그때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얼굴 보니까 많이 피곤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정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 손에서 프라이팬을 가져갔죠.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은행 직원의 비웃는 표정,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이상민이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죠.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이상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죠.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정희가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왜요?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요? 어머니 일이요. 그냥 넘어가시려고요. 아, 그거요. 이상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전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보, 회사 일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 일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은행 가서 항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여보,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긴요? 우리 엄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은행이랑 싸워봤자 손해만 봐요. 손해요. 어머니 마음이 다치셨는데 그게 손해예요. 저도 엄마 마음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래야 해요. 우리가 어머니 편을 들어드려야죠. 알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전 늦었으니까 먼저 갈게요. 여보. 정희가 불렀지만 이상민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가 현관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제가 불렀습니다. 정희가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남편이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 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다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많이 지치셨죠? 응.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 전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늙었어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의 말이 맞았어요.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정희야. 네,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내 편을 들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전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다 너 같지는 않아. 어머니, 진심이야.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정희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정희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은행 가겠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혼자 보내면 또 그런 일 당하실 거예요.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같이 가자. 네, 어머니. 그날 하루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정희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동네 소식, 친구들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상민이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왔죠. 거실로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희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요. 그래요.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상민은 더 어색해졌어요. 저기 당신 아직도 화났어요. 당연하죠. 미안해요. 아침에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좀이 아니라 많이 심하셨어요. 알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일에 신경을 못 썼죠. 이상민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제 생각만 했어요. 아니야, 넌 바빴잖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상민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행동이요. 네,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해요. 뭘 하면 되는데요? 같이 은행에 가요. 항의하는 거예요. 은행이요. 이상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왜요?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은 나중에 하세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시간 내볼게요. 진짜요. 네, 약속할게요. 정희가 조금 풀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떴어요. 이상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드라마 하죠? 글쎄요. 같이 보실래요? 응.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셋이서 함께 봤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이상민이 일어섰어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회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그래요. 정희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들어갈게요. 어머니도 쉬세요. 응, 그래. 둘 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을까? 평생 일만 하고 살았죠.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죠? 늙어서 무시나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하찮게 여겨요. 돈도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죠.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이틀 연속 우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금방 잠들었죠. 하지만 꿈을 꿨습니다. 악몽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은행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죠. 가난한 할머니, 돈 없는 노인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계속 비웃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도 소리가 안 났죠.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아직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뭔가 해야 하나요?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심했습니다. 보여줘야겠다고.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싫었습니다. 또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정희는 매일 저를 걱정했습니다. 밥을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어봤어요. 착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갔죠.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쯤 됐을 거예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상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다녀왔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엄마, 오늘 어떠세요? 응, 그냥 그래. 많이 나아지셨어요. 글쎄요. 이상민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계속 봤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일찍 오셨어요? 회의가 취소돼서요. 그래요. 그럼 좋네요. 정희가 이상민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여보,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요? 어머니 은행 일이요. 아, 그거요.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언제 시간 내실 수 있어요? 글쎄요. 요즘 바빠서요. 알아요. 그래도 시간 좀 내주세요. 알았어요. 나중에요. 나중에가 언제예요? 조금 있다가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 휴대전화 좀 내려놓으세요. 아, 네. 이상민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를 봤어요. 미안해요. 회사 매일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말인데도 일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정말 바빠요.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 일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그럼 언제 같이 은행 갈 수 있어요? 이상민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 금요일쯤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약속할게요. 정희가 조금 밝아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뭐요? 당연한 거죠. 이상민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들으셨죠? 다음 주 금요일에 같이 은행 가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상민이 약속을 지킬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갔어요. 이상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상민이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피곤하시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길었어요. 그래요. 씻고 저녁 드세요. 이상민이 씻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녁을 먹었죠. 식사를 하던 중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죠. 내일이요. 네, 어머니 은행 가기로 한 날이요. 아, 맞다. 이상민이 이마를 쳤습니다. 깜빡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알아요. 근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럼 안 되는데요. 미안해요.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요. 갑자기요. 벌써 일주일 전에 약속했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일이잖아요. 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그러실 거예요. 당신도 이해해줘요. 회사 일을 빠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일은요? 어머니 일은 빠져도 돼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결국 어머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어요. 또 쟤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어머니, 정희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상민은 회사 가면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분하고 속상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민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꼭 시간 낼게요. 응, 진짜예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 수 있어요. 알았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민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와 저만 남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내가 미안해? 제가 남편을 잘 설득하지 못해서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상민이 바쁜 거지. 하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중요하세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서도 괜찮아. 안 돼요. 혼자 보내면 안 되죠. 정말 괜찮다니까. 어머니,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상민은 아침 일찍 나갔어요. 회의가 있다고 했죠. 정희와 저만 남았습니다. 정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어머니 가요. 응. 은행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걸어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죠.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잔액 확인하려고요. 통장 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두드렸죠. 확인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씁쓸했어요. 은행을 나섰습니다. 정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별일 없었네요. 그러게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걸었어요. 정희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정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화가 나요. 왜요? 남편 때문에요. 어떻게 어머니 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러는 거죠. 바빠도 그렇지, 약속은 지켜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남편 편을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어머니한테 무심한 거예요. 정희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이상민은 저한테 무심했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죠. 저녁이 됐습니다. 이상민이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이상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요. 그래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상민이 눈치를 챘어요. 아직도 화났어요. 네.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알아요.
회사 일이 중요하죠. 당신도 이해해줘요. 이해하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요. 정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상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 일만 중요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둘은 또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저를 봤어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어머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다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슬펐어요. 이상민, 넌 회사 일이나 잘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엄마,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사실이잖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제 아들은 저한테 무심합니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죠. 서러웠습니다. 외로웠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아들한테 기대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뗐어요. 결심을 했거든요. 오늘은 뭔가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깨서.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알았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민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나 봅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집안 정리 좀 하려고.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괜찮아.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 한쪽에 오래된 장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장롱이었죠.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옷을 치웠습니다. 장롱 바닥이 보였죠.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바닥판이 열렸습니다. 비밀 공간이었죠. 그 안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거든요. 금고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바닥에 놓았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긴장됐거든요. 숫자를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자리 숫자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중심가에 있는 상가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죠.
소유자 이름은 저였습니다. 이복순. 이 건물은 남편이 사준 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죠. 그때 남편은 사업을 했습니다.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남편은 번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제 명의로 사줬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값은 올랐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은 될 겁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금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여러 장이었죠.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증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0억? 두 번째 증서, 20억. 세 번째 증서, 30억.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봤어요. 100억이 넘었습니다. 건물값까지 합치면 수백억이었죠. 이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였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이었어요. 남편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았죠. 저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은 당신 거요. 내가 평생 모은 거요. 당신, 언젠가 세상에 당당히 내밀 날이 올 거요. 그때까지 잘 간직하시오. 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든 이걸 보여주시오. 당신은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은 50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떠났죠. 심장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살아나지 못했죠. 그때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죠. 남편의 유언대로 간직했습니다. 대신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렇게 아들을 키웠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죠.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살았죠. 돈을 쓸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노인네라고 생각했죠.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이 서류들이 제 무기였습니다. 이걸로 판을 뒤집을 거예요. 금고를 닫았습니다. 다시 장롱 아래에 넣었죠. 하지만 서류 봉투는 꺼내두었습니다. 곧 쓸 거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좋은 옷을 꺼냈어요. 정희가 사준 코트였죠. 입어봤습니다. 잘 맞았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발랐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젊어 보였어요. 머리도 빗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정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와,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되게 멋지세요. 고마워요. 어디 가세요? 응, 은행 가려고. 은행이요.
혼자 가시려고요. 응,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어.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집을 나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죠. 은행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했어요. 고개를 들고 걸었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복순 씨, 오늘 멋지시네요.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응, 은행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옷을 잘 입으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낡은 외투를 입었을 때와는 달랐죠. 이번에는 무시하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뽑았어요. 기계 사용법을 배웠거든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무시하는 눈빛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갔죠.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남자 직원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상담이요. 어떤 상담이신데요? 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요.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산 관리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끊고 말했습니다. 귀빈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빈실이요. 네, 자산 상담은 귀빈실에서 진행됩니다. 아, 그래요.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안내했어요. 은행 한쪽에 있는 방으로 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호화로웠어요. 가죽 소파가 있었고 큰 테이블이 있었죠. 그림도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담당자가 곧 오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일반 창구만 이용했거든요. 귀빈실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빗 뱅커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김미선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자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네,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제 자산입니다. 김미선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고객님 자산이신가요? 네.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고 예금도 상당하시네요. 오래 모은 거예요. 총 자산이 수백억은 되시겠는데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김미선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존중하는 눈빛이었어요. 고객님, 저희 은행의 VVIP 고객이시네요. 그래요.
네, 이 정도 자산이시면 최고 등급 고객이십니다. 김미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손해졌어요. 존댓말도 더 정중해졌죠. 고객님,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못 받으셨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미선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훌륭한 고객님을 모시게 돼서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일어섰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죠. 방을 나왔습니다. 은행 로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귀한 손님이었어요.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판을 뒤집을 차례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다. 내가 누군지 말이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정말이요. 다행이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정희와 함께 다시 은행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한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했죠. 제가 누군지 말입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갈지, 뭘 가져갈지,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저녁이 됐습니다. 이상민이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엄마 은행 가셨다고 하던데. 응, 혼자 가셨어요. 응, 혼자 갔어.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지. 다행이네요. 이상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민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사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정희와 저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상담 좀 받았어. 상담이요. 무슨 상담인데요? 자산관리요. 자산관리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자산이 있으세요? 조금 있지. 얼마나요? 글쎄, 좀 있어.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알겠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정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응. 무슨 계획인데요? 판을 뒤집을 거야. 판을요? 내가 같이 가줄래? 어디요? 은행이야.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저같이 갈게요. 고마워. 당연하죠.
둘이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다음 주에 은행에 갈 겁니다. 그리고 보여줄 거예요. 제가 누군지 말입니다.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었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잘하고 있소, 여보. 당당하게 사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당신,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용기를 내시오. 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달라졌죠. 웃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보여줄지 계획을 세웠죠. 정희와도 상의했습니다. 정희는 제 편이었어요. 같이 가겠다고 했죠. 든든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은행에 사람이 많지 않을 시간이었죠.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좋은 옷을 꺼냈어요. 정희가 사준 코트를 입었죠. 화장도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어요. 정희도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화장도 했죠. 둘 다 단단히 무장한 겁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이었어요. 등기권리증, 예금 증서, 모든 걸 가방에 넣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상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되게 차려입으셨네요.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정이랑 갈 거야.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상민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출발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 걸어갔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도 시원했죠. 어머니, 긴장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조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 정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죠. 가요, 어머니. 응.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직원들은 제자리에 앉아 있었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았어요. 정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후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을 봤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그렇죠. 저를 무시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비웃었던 바로 그 직원이었어요. 직원도 저를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알아본 거였죠. 또 오셨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네, 왔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이요. 무슨 상담인데요? 중요한 상담이에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창구에 올려놓았죠. 직원이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뭔데요? 제 자산 서류입니다. 자산 서류요. 네, 한번 보세요. 직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등기권 리증이잖아요. 이 건물 주인이 할머니세요. 네, 제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금 증서들은 다 제 거예요.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잔고도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게 사과하세요. 네.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요.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장을 불러주세요. 네. 은행장이요.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요.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행장 안 부를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갈게요.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과장님, 손님이 은행장님을 찾으세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곧 오실 겁니다. 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창구에 그대로 두었죠. 모두가 볼 수 있게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희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한 모양이었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과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은행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행장님을요. 무슨 일로요?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과장이 서류를 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게 정말 고객님 거세요. 네. 총 자산이 수백억은 되시겠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급히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은행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뛰어갔습니다. 은행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응.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아요. 알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모인 거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은행장이었습니다. 은행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 은행장 박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요. 네,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해요. 은행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이 건물의 주인도 나고요. 등기권리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었어요. 이 은행 대출의 큰 채권자도 나입니다. 예금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100억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은행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은행장이 저를 봤어요. 제가 이 은행에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은행장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시당했어요. 직원들은 저를 가난한 노인네로 봤죠. 잔고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장사를 했죠.
돈을 모았어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했어요.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두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나이가 많다고, 옷이 낡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은행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손 고객님을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며느리한테도 해야죠. 그리고 무시당한 모든 사람들한테요. 정희가 옆에 섰습니다. 은행장이 정희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원 교육을 다시 해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죠.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무시한 자, 그리고 노인을 업신여긴 자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어요.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은행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장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정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요. 응. 은행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존중하는 시선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람이 불었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그래. 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배웠어요. 당당하게 사는 법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희와 저는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복순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행 다녀왔어요. 오늘 되게 당당해 보이세요. 그래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물 드릴게요. 고마워. 정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가져왔어요. 받아서 마셨죠.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속이 다 시원했어요. 나도 그래. 그동안 참으셨던 거 다 푸신 것 같아요. 응, 후련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은행장이 고개 숙이던 모습, 직원들이 당황하던 모습, 생각만 해도 통쾌했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상민이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네요. 네, 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정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상민에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이상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응. 엄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셨어요. 있었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물려준 거야. 조용히 간직하고 살려고 했어. 그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야죠. 필요할 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필요한 때가 온 거지. 이상민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한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제가 엄마 일에 무심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안 썼죠.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상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알았어. 진심이에요, 엄마. 알아.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상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조용히 살려고. 자산 관리는요? 은행에서 도와준대. 담당자가 생겼어. 아, 그래요. 좋네요.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나 죽으면 말이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언젠가는 그럴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가 효도할게요. 고맙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이상민도 도와줬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셋이서 함께 봤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먼저 들어가서 쉬어요.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무시당했던 일, 집에 돌아와 울었던 일, 아들이 무심했던 일. 그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판을 뒤집었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뿌듯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 김미선이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와 함께 갔어요. 귀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자산관리 방안을 설명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투자 상품, 세금 절감 방법, 상속 계획. 전문적인 내용이었죠. 1시간쯤 상담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올 때 김미선이 말했어요. 고객님, 저번에 무례했던 직원은 인사 조치됐습니다. 네. 은행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 해결됐네요. 그런 것 같아. 기분 좋으시죠? 응, 좋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당당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도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당당했죠.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이상민은 변했습니다. 전보다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와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착했습니다. 제 곁을 지켜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였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은행에서 VVIP 고객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오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에게 말했어요. 은행에서 행사 초대한대. 가실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가세요, 어머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볼까? 며칠 후 행사 날이 왔습니다.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였어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정희가 도와줬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정희와 함께 갔어요. 호텔은 화려했습니다. 로비가 넓고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빛났죠.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죠. 은행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음식이 나왔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복순이에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처음이에요. 어떤 사업 하세요? 사업은 안 해요. 그냥 자산 관리만 하죠. 아, 그러세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친절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경험이었어.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가볼까봐. 그러세요. 좋은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그래. 저는 제 인생이 바뀐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살았어요. 사람들 눈을 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어요. 제 가치를 알았죠. 나이가 많다고, 옷이 낡았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판을 뒤집은 게 잘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죠. 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를 귀빈으로 대했어요. 갈 때마다 귀빈실로 안내받았죠. 직원들도 공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제게 더 친절해졌어요. 소문이 났나 봅니다. 복순 씨가 건물주라는 소문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곁에 있어서 가능했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나 봅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였죠. 이복순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여기 택배요. 택배를 받았습니다. 큰 상자였어요. 뭐예요, 어머니? 글쎄, 주문한 게 없는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과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고급 과일이었죠. 편지도 있었습니다. 읽어봤어요. 존경하는 이복순 고객님께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은행장 박철수 드림. 은행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은행장이 직접 선물을 보내다니.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웃으며 과일을 꺼냈습니다. 맛있어 보였어요. 저녁 때 이상민이 왔습니다. 과일을 보더니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은행에서 보냈어. 은행에서요. 대단하네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은행장이 직접 선물 보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 정말 대단하세요. 이상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과일을 먹었습니다. 달고 맛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자산관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귀빈실로 갔습니다. 김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투자 수익도 있었고 건물 임대료도 꾸준히 들어왔죠. 고객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상담을 마쳤습니다. 나오는데 은행장을 마주쳤어요. 고객님, 어서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물은 받으셨나요? 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은행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가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어떻게 됐어요? 자산이 늘었대. 정말이요. 대단하시다. 별거 아니야. 정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이상민도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죠.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당당하게 사는 법이요. 그래. 엄마가 용기 내서 판을 뒤집은 거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이상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정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참지만 말고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 잘 알았구나.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죠. 늙고 가난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가 깊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판을 뒤집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뿌듯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시당한 건 제 옷차림이었지, 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죠. 그런 제가 왜 무시당해야 했나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잘했소, 여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행복하게 사시오. 네, 그럴게요. 남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얼굴이 밝으세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래요.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응, 좋은 꿈을 꿨어. 어떤 꿈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왔어. 잘했다고 하더라. 정말요. 좋은 꿈이네요. 그래.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상민도 일어났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죠.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민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 저녁에 일찍 올게요. 그래. 이상민이 나갔습니다. 정희와 저만 남았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노인들도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요. 나도 너희 덕분이야.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움츠러들지 않아.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열심히 살았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였어요. 저는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죠. 그게 진정한 승리였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어떤 생각인데요?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정말 멋지게요.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도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마음이 강해졌죠. 이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알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저를 어떻게 보는가 말이에요. 저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이상민이 돌아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엄마 얘기했어요. 내 얘기를. 네, 동료들한테 말했죠. 우리 엄마가 판을 뒤집은 이야기요. 그래. 다들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워. 진심이에요, 엄마.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상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한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정희도 울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됐어요. 무시당한 건 제 옷차림이었지,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내일이요.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내일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저는 이복순입니다.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웃은 사람입니다.